안녕하세요. 가정경영연구소 소장 강학주입니다. 오늘도 이혼을 앞두신 분들, 이혼을 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을 할 것인가? 상당히 실질적인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나하고 맞는 변호사를 참 만나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를 한번 좀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변호사 검색이라는 메뉴가 뜹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그 변호사의 전문 분야가 다 뜨죠. 뭐 이혼, 뭐 가사법, 뭐 상속 뭐 등등 해서 가능하면 이혼 그리고 가사 전문 변호사를 찾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도 뜨고요. 아주 간단한 프로필도 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지역에서 가까운 분들. 두 번째는 실무 경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그냥 연수원 출신이나 로펌 소속으로 해서 실질적인 사건을 안 맡아보신 분보다 사건을 풍부하게 맡아보신 분들. 뭐 가능만 하다면 가정법원의 판사로서 이혼 사건을 많이 다뤄본 분이 변호사라면 정말 금상첨화이겠죠. 쭉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해보셔서 약속을 잡으신 다음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변호사를 만나보시면 그리고 얘기를 나눠보시면 얼마나 성실한 분인지 또 나하고 좀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출연을 많이 하시는 유명한 인지도가 높은 변호사가 능력 있는 변호사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 생각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너무 바쁘세요. 그리고 수임료가 좀 비쌀 수도 있고 expensive.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더러는 속된 말로 새끼 변호사, 페이 변호사한테 모든 일을 다 맡긴 다음에 실질적으로 크게 관여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직접 변호사를 만나보시면 그리고 얘기를 나눠보시면 내 사건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임해 주실 분, 이런 분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라는 것도 잘 들여다보시면 어떤 분은 정말 내 입장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어필하고 공격하듯이 전투하듯이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펴시는 변호사를 선호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만난 변호사는 성품 자체가, 성향 자체가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조용조용히 오히려 사건을 의뢰하신 분들 얘기를 귀담아 잘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합리적인 선에서 주장을 하시는 분들. 변호사가 무조건 주장을 한다고 해서 재판에서 판결이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판결이 나올 건가 하는 것이 예측이 되거든요. 그 선에서 무리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도록 사건을 의뢰하신 분한테 오히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착수금을 가끔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뭐 착수금은 사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뭐 한 200만 원 정도. 그리고 재산 분할이 이제 뭐 연루가 된 어떤 그런 사건이라면 한 300만 원 정도. 그리고 그 사건에서 승소했을 때 성공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뭐 당연히 별도로 약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사건에 직접 개입해서 직접 출석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챙겨줄 수 있느냐를 좀 분명히 하시고요. 가끔 어떤 사무실에 가면 상담료를 요구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전 정말 오히려 상담료를 기꺼이 지불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내서 자기의 전문성을 들여서 상담을 해주면 그게 30분이든 1시간이든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되겠죠. 제가 유책주의, 파탄주의라는 말씀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유책주의라는 것은 잘못이 없는 사람, 잘못이 적은 사람만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잘못이 더 큰 사람은 이혼 소송을 먼저 할 수가 없다는 게 유책주의고, 파탄주의는 누가 잘했고 못하고를 떠나서 도저히 이 혼인 생활은 도저히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오히려 이혼을 인정해주는 쪽으로 세상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7대6 정도로 아직까지는 유책주의가 조금 좀 더 높죠. 근데 언젠가 세상이 변하고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인식이 좀 바뀌게 되면 파탄주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유책주의는 이런 장점이 있죠. 잘못이 없는 사람, 그리고 잘못이 적은 사람을 보호해준다. 뭐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결국은 질질 끌다가 그 결혼생활이 파탄이 나면 둘 다 불행해지는 단점도 있고요. 파탄주의는
이미 다 망가져서 도저히 혼인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데 빨리 정리를 해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한테 고통이 더 가중된다는 어떤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파탄주의를 이제 채택을 하면서, 그러니까 잘못이 있는 유책 배우자도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주면서도 그게 상응해서 오히려 손해배상, 더 무겁게 책임을 묻는 그런 경향이 있죠. 세 번째는 설사 이혼을 결심하고 설사 이혼 소송 중이라도 이게 정말 내가 제대로 가는 게 맞을까? 이혼이 정말 최선의 방법일까? 회의가 들고 난 왠지 행복해지지 않고 이래도 불행해질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시면 과감하게 처리하는 용기를 반드시 내시길 바랍니다. 참 나한테는 못된 남편이었고 나한테는 진짜 모진 아내였지만 잘 생각해보니까 애들한테는 참 괜찮은 아빠였고 참 좋은 엄마였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그 이유 한 가지만이라도 이혼을 취소하시고 철회하시고 다시 사시는 의미가 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참 그러기가 어렵죠.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소송을 내가 걸어놓고 이혼 없던 걸로 하자고 하기는 정말 차마 말을 못하겠다. 나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 근데 그 자존심 한번 꼭 참고 내려놓고 정말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부탁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건 진정한 용기라고 봅니다. 설사 가정법원에서 협의원, 의사확인서 등본 발부받았잖아요. 3개월 내 아무도 아직 제출을 안 했어요. 그러면 빨리 가서 구청이나 면사무소 가셔가지고 이혼의사 철회 신청서 제출하시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 한번 재고해보자. 그렇게 자꾸 좀 지연을 시켜서 3개월만 넘기면 또 그건 무효가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실리를 취하자. 나는 위자료 같은 거 전혀 필요 없어. 재산 분할 난 관심도 없어. 애들만 나한테 주면 난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나 돈 밝히는 사람 아니야. 쿨한 척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막상 살아보니까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혼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오히려 더 갈등이 높아지고 애들이 뻗나가고 비행에 빠지고 해서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금 같은 것도 전문가,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어떤 분은요, 이혼하시면서 위자료 명목, 양육비 명목으로 남편으로부터 조그만 아파트하고 조그만 상가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양도소득세 2억을 내라는 통지서가 날아든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재산 분할 목적으로 예를 들면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됩니다. 대충 소유권을 이전을 하면서 그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요, 그게 오히려 세금을 무는 거예요. 그리고 위자료라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지불을 하면 세금 안 낼 수도 있어요. 그 간단한 사실 하나를 몰라서 세금을 엄청나게 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소한 걸 하나를 몰라서 세금을 엄청나게 문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원수처럼 막 으르렁거리고 싸우고요. 그러지 마시고 머리를 맞대고 이혼은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지. 탈세가 아닙니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하셔야죠.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혼을 설사 하시더라도 모든 결정 다 하고 모든 법적인 절차까지를 다 마친 상태에서 예를 들면 부모님한테 통보하듯이 그런 건 정말 하지 마세요. 이혼의 최종 결정권자는 당연히 본인이겠죠. 물론 그리고 그 의도가 얘기해봤자 부모님 그냥 괜히 걱정만 끼쳐드리고 문제가 오히려 훨씬 더 복잡하게 꼬일 것 같아서 그랬다고 치더라도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완전히 뒤통수를 얻어맞는 배신감, 결정은 본인이 하시더라도 적어도 사전에 언지를 주시거나 상의하는 형식을 취하는 거, 전 그것도 지혜라고 봐요. 내 이혼이 내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부모님 또한 엄청난 상처를 받는 겁니다. 서양처럼 이혼을 하고서도 친구처럼 자주 만나고 그죠? 차도 한잔하고 식사도 하면서 데이트도 하는 그런 친구처럼은 안 되겠지만 정말 원수처럼 적처럼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악화된 관계로 이혼을 마무리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다시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그때 잘 몰라서 재산 이거밖에 못 받았는데 나 다 소식 걸어서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위자료 1,000만 원 나 만족 못하겠다. 더 받아내야 되겠다. 꼭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녀들의 어머니나 아버지의 자격으로
자녀들 문제 때문에 다시 만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이나 전 아내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 자녀가 행복해지기 어려워요. 그러면 전 남편이나 전 아내가 불행하고 내 아이들 또한 행복해지지 않으면 나 또한 행복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혼을 앞두시는 분들, 그 과정에서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았고 지금도 마음이 무겁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그래도 차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지혜로운 이혼, 후회하지 않는 이혼으로 여러분 새 삶을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정경영연구소 소장 강학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 수업의 저자 강학중입니다. 지금까지 강학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툭하면 아픈 아이 흔들리지 않고 키우기라는 책의 저자 강병철입니다. 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입니다.